39점이에요. 최대로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 이론이 부가가치세는 세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2점씩에서 6점 배점입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다 잡으시려면 꽤나 머리 너무 아파요. 외울 것도 많은데, 뜨기나. 자, 그 다음에 실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요게 이제 유형 세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회계가 쓰여요, 또. 아시죠? 그래서 여기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시면 한 문제당 3점씩에서 18점이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거의 실기에서 절반을 차지해요. 근데 회계가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류 수정이라고 해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해당 전표에 오류가 입력이 돼 있고요. 그걸 올바르게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류 수정인데 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출제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얘는 이제 부가가치세 끝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조회다라고 해서 얘도 우리가 총 3문제, 한 문제당 3점씩에서 9점 배점이거든요. 배점인데 얘도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시험에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를 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일단 할 거고요. 여기를 하기 위한 이론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만 그 진도대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꽤나 머리가 좀 아파요. 왜냐면 외울 게 좀 많기 때문에. 재미도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한 이론을 먼저 쭉 나갈 거예요. 됐죠?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류 수정하고 장부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실기에 안 나오는 이론을 쭉 할 거고 이렇게 진도 나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회계하고 부가가치세와 연결이 같이 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원가 회계라는 거 먼저 나가면 도중에 회계를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많이 봤었고 그것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서는 아마 주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밖에 설명을 못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법이 되게 지루하거든요. 외울 게 좀 많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자, 내가 무언가를 1,000원에 사왔어요. 매입. 그리고 이 물건을 1,5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1,000원에 사서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서 1,500원에 판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는 그냥 매출에 비해서 매입에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아시죠? 왜냐면 우리는 요 아래 거 안 쓰고요. 위에 있는 공제법이라는 걸 써요. 공제법. 뭔가 차감했다라는 거죠. 즉,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게 이게 부가가치예요. 요걸 써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셨죠? 이게 부가가치.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다.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부가가치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세금은 내가 가치를 낸 걸 다 내면 나는 거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세율이라는 걸 곱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원칙적으로 몇 %인지 아시는 거예요? 맞아, 10%에 10%. 원칙적으로 10%에 10%좀 외워주시고.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0%라는 세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세율이라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수학 공식으로, 산수 공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납부세액은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가로를 풀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용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매출 곱하기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출 세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입 곱하기 세율을 매입 세액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입 세액을 이렇게 빼는 걸 매입세 공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매입세 공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세금을 줄여주니까 좋은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은 여러분들 무조건 매입세액을 빼주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뭔가를 뭘 매입했냐면
멀매 개냐면 여러분들 투기하기 위해서 건물 산대요. 투기. 그럼 요거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거 진짜 싫어요. 업무와 관련 조금 있어야 돼요. 업무와 관련 없는 거 비교 인정하지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회계는 우리가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썼으면 다 비용 처리해버리죠 일반적으로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썼다고 무조건 비용 인정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는 무조건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빼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세법에서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해요. 맞죠?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하죠? 세무서 입장에서 나한테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 있어요? 세무서에? 아니,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 말고 사업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갖다 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사업자라고 해서 맞죠? 사업자 분들이 실제로 편의점 사장님이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 있죠? 네, 그 사업자들이 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별도로 소비자입니다 라고 하면 다 사업자입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A는 사업자, B도 사업자, C도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할 거는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구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볼게요. 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자,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자, A가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는 매출 빼기 매입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A는 여러분들 매입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B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0원에 팔면 되겠죠, 여러분. 사원 금액이 0이니까 100원에 B한테 팔면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매출 빼기 매입이 부가가치니까. 그래서 100원에 팔면 되고요. 4월 7일 무시하세요. 내일쯤 날짜는 배우시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B는 400원의 가치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B는 A한테 100원 주고 사왔죠. 그럼 400의 가치를 내고 싶으면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500원에 팔면 되겠죠, 500원에. 그죠? 500원에 팔아서 100원에 매입해서 400의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C한테 500원에 팔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 같은 경우에는 500원 주고 산 거죠, 반대로요. C가 창출하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래요. 500원. 그러면 C는 얼마에 소비자한테 팔면 돼요? 또 1000원에 팔면 되겠죠, 여러분들? 1000원에 팔면 500원의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잘 보실게. 우리가 나중에 할 거지만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가 2분기 또는 2, 4분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것도 좀 짧을 것 같은데. 5분 남았는데, 시간이. 빨리 해볼게요. 자, 4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우리가 2분기잖아요. 우리가 2분기의 세금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내일. 2분기의 세금은요,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종료일이 6월달이죠. 우리가 그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럼 2분기의 마지막 달이 6월달이잖아요. 맞죠? 6월달의 종료일이면 6월 30일이죠. 30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내게 돼 있거든요. 4월달부터 6월달까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래서 A는 어떻게 하냐면 가치를 100원 냈죠. 100원 냈으니까 100원에 10%는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10원을 갖다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소비세라고 해요. 소비세,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자가 내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놈이라는 거, 소비하는 놈. 알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하고 매입을 비교해 보시면 누가 소비를 해요? 매출자가 소비해요? 매입자가 소비해요? 매출자가 소비해요?
매입자가 미안해. 매입자가 소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부담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와 B와의 관계에서 누가 매입자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B가 매입자예요. 당황스러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단 다시 우리 엔진 안 돼? 다시. 자, 그럼 여기 B가 C한테 500원에 팔았죠? 일단은 5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에 10%인 50원은 세무서에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았죠?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에 10%인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 다시 소비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매출자가 내지만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그런 구조예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들끼리는 서로 간에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사실 알아요. 워낙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한테 100원에 팔잖아요. 100원에 팔 때는 B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원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 10원은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B가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A는 4월 7일날 B한테 100원에 팔잖아요. 100원에 팔 때 부가가치 10원을 B한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징수해서 100원은 A가 먹고 나머지 1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시간 좀 미치겠네. 한데 좀 살짝 늦게 하셔도 되나요? 빨리 할게요. 지금 표정이 안 좋으셨어. 보시면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지금 이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맞죠? 이게 B의 매출액이잖아요. B의 매출액인데 요 B의 매출액 50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B의 전단계 사업자가 A죠. 맞죠? B의 전단계 사업자가 A고 A의 부가가치가 100원. 그리고 B 본인 있죠. B 본인의 부가가치가 400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B 매출액. 그럼 B가 지금 50원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무서에. 맞죠? 그러면 B는 본인의 매출액 500원에 10% 5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원은 A의 부가가치 100원에 10%인 10원 하고요.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에 10%인 40원 이 두 개를 더해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게 본인이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B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400원이거든요. 그럼 400원에 10% 40원 내면 되죠. 근데 50원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 있죠. 요 100원이 B의 매출액에 한 번 더 포함돼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A의 부가가치 100원에 10%인 10원을 A가 냈거든요. 근데 A가 지금 B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과세다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중과세를 막으려면 누구한테 세금을 빼주면 돼요. 돌려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B가 400원의 가치를 창출해냈으니까 400원에 10% 4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B한테 10원을 빼줘요. 원래는 돌려주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50원 냈다가 10원 돌려주고 웃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B는 7월 25일날 40원만 내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괜히 제가 이론 설명드리려고 냈다가 돌려받는 걸 설명하긴 하지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시간 좀 쓸게요. 죄송해요. 자,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빼고 싶겠죠? 빼야 40원 내는 거잖아요. 10원 안 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럼 10원을 빼고 싶으면 네가 부가가치세 10원을 줬다라는 증명서류를 줘야 돼, 세무서에. 그게 세금 계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A는 B한테 100원에 팔 때 100원에 10원의 세금 계산서를 B한테 한 장 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시죠? 그럼 B는 A한테 부가가치세 10원을 줬어요 라는 걸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C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그럼 B도 마찬가지로 B도 C한테 500원에 팔 때 500원의 10%인 50원은 C 본인이가 부담하시는 거 아시죠? 라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B는 500원은 본인이 먹고 C한테 거둔 50원은 세무서 갖다 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빨리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요게 C의 매출액이잖아요. 1,000원이. 자, C의 매출액인데 이 C의 매출액 1,000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하고 B 얘가 C의 전 단계 사업자들이죠. 가치가 500원이잖아요. 합치면 100원 더하기 400원에서 그 다음에 C 본인 좀 칸이 모자라네. 본인의 부가가치 이렇게 할게요. 좀 부가가치 500원 500원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00원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10%인.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A, B 합친 여러분 50원 하고요. C 본인의 부가가치 50원 있잖아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500원밖에 안 되니까 500원의 10%인 50원만 내면 돼요. 내면 되는데 항상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해서 또 과세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중과세라고 한다고 했죠. 이중과세를 줄이려면 이 50원을 C한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C는 본인이 B한테 50원 줬잖아요. 줬으니까 이 50원을 부담했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B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해주면 50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C는 50원 내는 거잖아요. 본인이 창출한 가치 500원, 10% 50원. 되시겠어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원에 10% 해서 1,100원 받아요. 왜냐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음료수 팔 때 100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로 주세요 라고 하면 욕먹어요. 소비자가 내가 왜 내? 이렇게 할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니까 여러분들 할 때 음료수는 1,1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가세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욕할 거거든요. 아시죠? 1,100원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100원은 세무서에 갖다 대고 10원, 1,000원 분이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는 50원 내요, 50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A는 10원 냈다가 10원 B는 돌려받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0원 냈다가 돌려받고 50원 냈다가 돌려받고 결론적으로 C가 100원 냈죠. 그럼 요 거래를 통해서 총 세무서가 거두는 건 100원이에요. 이 100원을 다 소비자가 다 내고 있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소비세니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다 내게 돼 있어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다 낸다라고 해서 이거 소비세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B한테 빼주는 10원 있죠? 이 B한테 빼주는 10원은 전 단계 사업자 A가 낸 10원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C한테 빼주는 50원 있죠? C한테 빼주는 50원은 전 단계 사업자 B가 냈던 50원 빼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되시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빨리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더 했던 거 내일 좀 여러분 해가지고 5분 정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될까? 맞다, 위임. 빨리 나와야 게 죄송해요.
자, 숙제는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숙제는 단톡방에. 아, 안 들었어요? 숙제는 여러분 단톡방에 제가 올려놓을게요.